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해석 통변 전문 채널 통사주입니다. 오늘은 일주론 두 번째 시간으로 을축 일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을축 일주. 자, 일주론에 들어가기 전에 간지의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청간의 을목. 청간 을목은 지지로는 묘가 되겠죠. 묘 중에 을목. 을목은 종이 의상을 나타납니다. 생목, 살아있는 나무다. 화초, 봄이다. 동향이다. 숫자로는 8을 나타내죠. 보통 목은 38, 목하는데 8을 나타냅니다. 색깔은 청색, 인의 이해지신할 때 인을 나타내고, 신체 노릇은 간, 신경, 목이다. 또 을목은 생전형으로 끈질긴 성정이 있다. 질경이가 밟아도 풀이 밟아도 일어나듯이 을목은 끈질긴 생전형이다. 또 을목은 음악을 좋아하고 그림을 좋아하고 미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다. 촉감이 아주 좋다. 을목은 목극도 잘한다. 목극도 목생화는 인색하다. 왜 그럴까요? 승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는 승목. 목생화하면은 매운 연기가 난다. 이렇게도 통변이 가능합니다. 매운 연기 난다. 자, 을목을 우리 명리 고서인 자평진전에는 뭐라고 썼는지 보겠습니다. 을목수유다. 을목은 부드럽고 연하지만 회정포병이다. 정과 병을 품어 안을 수 있다. 목생화한다 그 뜻이죠. 등나 개갑한다. 칙이나 넝쿨인 을이 간목을 감고 오른다. 그러한 을목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지지, 축토의 특성을 알아볼까요? 축토는 12월달, 동지서달, 아주 추운 달이다. 겨울철, 온흙이다. 빙판, 자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시간은 오전 1시부터 새벽 3시, 동북방, 소, 축토 소띠다 이런 얘기를 하죠. 신체로서는 배, 위장, 오장으로서는 또 진술 충미는 모두 화개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토도 종교, 철학, 상담 철학에 인연이 있다. 화개살에서 토국수는 약하다. 토국수는 약하다. 토생금은 잘한다. 토국수는 약하고 토생금은 잘한다. 축토 때문에 그렇죠. 또 축은 탕화살에도 된다. 탕화살. 축월에 태어난 축은 탕화살. 탕화살이 뭐죠? 불에 데우거나 또 음독 뭐 이런 탕화살. 자, 지지의 작용을 볼까요? 축이 있으면 축이 자를 만나면 자축 육합이요. 또 사유를 만나면 사유축 삼합이요. 또 해자가 있으면 해자축 방합이 되고요. 또 미가 있으면 축미충. 그 다음에 술미가 있으면 축술미 삼형살을 이룹니다. 또 오가 있으면 뭘까요? 잘 아시는 원진귀문. 또 축 속에는 철분이 함유되어 있고요. 얼어있는 흙이다. 모래, 금고, 차고, 고물상, 교량, 수속, 빙산, 냉동창고를 나타내고 지하철이다. 종교, 명상 등으로 추리한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인자론이라고. 인자론.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인자론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자론을 정확히 알면 조금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통변이 가능하니까 자꾸 연습하시면 좋은 고급 통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을축 일주, 본격적으로 일주론을 알아보겠습니다. 을축 일주론. 을이 축토를 만나면 편제다. 편제. 그 다음에 쓴목, 음지, 한밤중이라는 거죠. 또 나무가, 천간에 있는 나무가 축토를 만나면 얼어있는 나무, 동목이다. 얼어있는 땅으로 나무 살기가 어렵다. 이거를 불능생목이라고 하죠. 뭐가 필요하죠? 당연히 병화가 필요하죠. 불능생목. 이 또 부성인묘라고 합니다. 왜 그러죠? 사유축 금북의 묘지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부성인묘다. 부성인묘 많이 들어보셨죠? 묘지. 금국의 묘지다. 금은 뭐예요? 을목의 관성이니까. 묘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묘는
육친도 묘지에 갇혀 있고 다른 사물도 갇혀 있는데 금이 만약에 재성이다. 그러면 뭐 재물 창고라 볼 수 있는데 목일 경우에는 목극 토하니까 관성이니까 관성에 대한 그 남편 여성이라면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겠죠. 묘지에 갇혀 있으니까. 그거를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개고라고 그러죠. 미가 와서 충미충으로 해야 개고가 된다. 그래서 인연법으로 양띠를 만나면 관성이 나와서 부성인묘의 화를 면할 수 있다라고 통변 인연법을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부성인묘는 개고를 시켜준다. 자, 12운성으로 쇠지입니다. 쇠지. 축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을까요? 축 중에는 개, 신, 기가 있죠. 개수와 신금, 편금, 기토, 편자가 들어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미토로 개고한다. 축미축. 양띠와 인연한다. 이것은 인연법에도 있습니다. 인연법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은 탕화살이다. 또 공망은 을축의 공망은 술, 해가 공망이죠. 정제, 정인의 공망이다. 공망을 많이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는 그냥 참고만 합니다. 어떻게 참고하냐? 공망은 비어있다. 비어있어서 추구한다. 그거를 바라고 추구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쟁취하려고 한다. 그렇게 통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망은 비어있어서 망했다가 아니고 쟁취하고 추구한다. 비어있으니까. 또 을축의 을의 천을기는 자와 자신이죠. 을하고 기는 자와 신이 천을기입니다. 또 화이론도 배웠죠. 차이론을 공부를 하신다고 그랬죠. 화, 천간에 만약에 경이 있다. 을경 합작형으로 관화위관이 된다. 무슨 뜻이냐? 남자와 직장에 초점을 맞추고 산다. 관화위관. 잘 연구와 궁리하시면 아주 획기적인 또 통변이 되리라고 봅니다. 관화위관. 또 인연법을 또 짚고 넘어야 되겠죠. 앞지 간목에서도 배웠듯이 을목일간 지지에 근이 없다면 묘생을 만난다. 일주 무근이면 정록정배한다. 인연법의 첫째 공식이죠. 일주가 녹지가 없으면 정록정배한다. 그 녹지를 찾아서 인연한다. 꼭 결혼할 수도 있지만 결혼 안 하고 또 그런 토끼띠와 인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통변할 때 좀 주변에 그 결혼하신 분이나 임상 실험을 하면은 아마 많은 부분이 맞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을목에 뿌리가 없다면 묘생을 꼭 만난다. 결혼을 하든 안 하든 필연적으로 만날 수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정록정배다. 녹지. 12운성의 녹지죠. 네 번째. 생육대로 왕세병사할 때 녹지. 뿌리. 근이 있어야 천간은 어느 천간이든지 뿌리가 있어야 힘이 있다고 보는 거죠. 모든 풍파에 견딜 수 있는 뿌리, 근. 아주 중요하죠. 천간에만 있으면 시들리죠. 극이 와도 꺾이고 부러지고 다치고 뿌리가 있을 때는 그게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녹지가 아주 중요하다. 인연법으로 꼭 공부를 하셔서 새로운 통변법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을축일주가 을사년 25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신년 운세를 보겠습니다. 자, 을을 만나면 비견이다. 물상론, 그걸 상론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물상론이라도 무방합니다만 상론, 새 두 마리가 날아가는 형국이다. 그거를 그대로 생각하면 새 두 마리 어우러진다, 사랑한다, 교미한다, 이렇게도 통변이 가능하죠. 이걸 천간과 천간을 보는 물상, 상론이라고도 합니다. 또 겁재망신으로도 본다. 견제, 회방이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겠다. 을이 을을 만나면. 자, 을이 살을 만나면 상관이다. 상관. 목생화. 상관이 뭐죠? 식상관, 식극관. 관을 친다는 거죠. 남자가 미워지고, 남편이 미워지고, 직장이 다니기 싫고. 그래서 상극관 한다. 또 상관이니까 언변 조심해야 되겠죠. 말이 만당한다. 또 위법행위 조심해야 되겠죠. 상관. 식상생제는 좋습니다. 자,
축이 살을 만났다. 지지끼리 또 관지론입니다. 축이 살을 만나면 화생토다. 화생토한다. 그래서 사축 또 금국을 이루어서 이루어서 또 삼합을 이루는 통변을 또 하시면 좋겠죠. 기름 판단을 해보시라. 육친 천간으로는 비교는 지지는 상간이다. 이거를 통변하면 비견, 형제, 자매, 친구로도 상관, 또 관이 또 치는 그런 운이다. 합작해서 통변을 해보면 또 좋은 통변이 나오겠죠. 또 사유 삼합이 된다. 그래서 그 관성을 유인한다. 왜? 유인력에 의해서. 이것도 말씀드린 그 인연법의 한 그 방법입니다. 유인력에 의해서 꼭 관성을 유를 유인한다. 사주에 사축이 있으면 유를 있다고 보고 유인한다 보고 육친도 통변하고 또 인연도 통변하면 아주 또 색다른 통변이 될 겁니다. 닥들 유인한다. 비교는 뭐예요? 형제, 동료, 동업자 사업 구성을 한다. 왜? 식상상제 돈 벌고 싶으니까. 또 인간관계가 일어난다. 또 금전 문제죠. 식상상제니까 애정 문제가 일어난다. 왜 그럴까요? 식상은 여성한테는 애정 욕구가 돼서 그렇습니다. 성에너지라고 하죠. 그래서 결혼하고 싶고 남자 만나고 싶고 정이 그립다. 식신이나 상간운에는 여성분들은 애정이 그립다. 또 기존에 있는 남자는 미워지고 새로운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이별수도 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볼까요? 상간운에는 여는 자식 문제, 남자 문제, 직장이동, 시비, 구설. 왜일까요? 관을 치니까 말이 막 나가고 또 법을 위법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시비 구설 조심해야 돼요. 남편 문제, 이별, 위법, 위반 조심해야 합니다. 식상상제, 재물은 또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좋게 재물 생기느냐 또는 편법으로 생기냐는 또 그거를 다 지지와 천간을 같이 통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배우신 화이론, 지지에 사가 있고 축이 있다. 합이 돼서 식화위재라고 합니다. 기술로 돈 번다. 식이면 기술이죠. 그걸 화위재, 재물, 기술로 돈 번다. 라는 또 통변이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화이론도 공부를 하시면 또 색다른 통변이 되신다고 그랬죠. 암합을 볼까요? 축 중에 계수와 사 중에 무토, 무게합. 아까 갑자 일주하고 비슷한 현상이죠. 문화위재. 문서가 나가고 재물 온다. 매매운이죠. 문화위재. 문서가 나가고 갑자는 문서가 돈이 나가고 문서가 들어왔는데 여기는 반대로 문화위재. 문서. 문이 이게 문서입니다. 인성. 화. 문서가 변해서 재물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 문서가 나가서 재물 들어온다. 돈이 되니까 매매운이 있다고도 무방합니다. 암합으로. 자, 언제가 될까요? 그러면 암합이 추간될 때, 그러면 추간이 뭐예요? 충될 때 미월이냐? 미월에 충이 증되니까 투간이 돼서 천간이 나오니까 그렇고, 또 사도 사의 충 해년 해월에 지지가 투간이 되니까 그러한 그 화이론에서 현상이 일어나서 매매운이 있다라고 통변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을축년 을사이 25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신수를 보시면 무방하시리라 봅니다. 자, 좋은 공부가 되셨는지요? 여러 가지 제가 아는 만큼은 말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녹화를 하다 보면 좀 급한 마음도 생기고 또 이 시선을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아차아차 싶은 게 있습니다. 계속 그거는 통변하면서 놓친 부분을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주, 아는 만큼 보인다. 저도 초학 때 공부를 할 때 보면 배울 때는 알 것 같았는데 돌아서서 혼자 공부할 때 보면 명조를 풀다 보면 막힙니다. 답답하고 이게 공부를 해야 되냐 마야 되냐 몇 번이고 집어던질 생각이 많이 들었죠. 실제도 그렇게 했고, 그거는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느끼실 겁니다. 사주 아는 만큼 보인다. 배워야 됩니다. 늘 공부하고 배우고, 이거는 평생 공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주 아는 만큼 보인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다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활동하고 있죠. 저는 거기에 통사주라고 치면 제가 엑스포드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또 병인일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